자, 1번 문제부터 이제 볼게요. 이쯤부터 보면 되겠지? 1번 문제. 자, 수평이동. 50N의 힘으로 5m를 갔으니까 250줄. 맞지? 1번에 2번 수직이동. 자, 10kg 곱하기 2m인데 킬로그램이니까 얼마를 곱해야 된다? 9.8을 더 곱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196줄. 그래서 3번은 1번 더하기 2번이 되니까 446줄. 요게 1번 문제. 맞지? 자, 2번 문제. 운동에너지 공식은 뭐다? 2분의 1 mv 제곱이지. 그죠? 자, 그러면 A는 2분의 1의 질량 2의 속력이 B보다 4배 크다 그랬잖아. 4V의 제곱이고 B의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V의 제곱이죠. 맞지? 계산을 하면 어떻게 돼? 아, 요거 2가 아니라 여기 4죠. 얘는 2V 제곱이 나오고 얘는 16V 제곱이 나오니까 16V 제곱 대 2V 제곱이니까 몇 대 몇? 그렇지. 네. 8대 1이 되죠. 자, 3번 문제. 자, 3번 문제 잠깐만 볼게요. 자, 질량 2kg인 공이 2m/s의 속력으로 운동을 한다. 그지? 자, 질량이 2배가 되면 자, 이게 운동 에너지잖아. 그러면 질량하고 운동 에너지는 정비례 관계죠. 그러면은 이 3번에 1번 질량이 2배면 운동 에너지는 몇 배? 2배지, 질량인데. 자, 질량 2배는 운동 에너지가 2배가 되고. 자, 속력을 10으로 높인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봐봐. 자, 현재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의 질량 얼마? 2의 속력 2의 제곱이니까 4줄이잖아. 맞지? 나중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의 2의 10의 제곱이면 100줄이 나오죠. 그지? 그러면 내가 해줘야 되는 일의 양은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96줄이 되겠죠? 3번에 2번. 맞지? 자, 4번 문제. 운동 에너지만 가지려면 위치 에너지가 없어야 되잖아. 맞죠? 기억이죠, 기억. 지면을 기준으로 책상 위에 있는 지우개는 위치 에너지만 가지고 있고 높은 나무에 매달려 있는 사과도 위치만 가지고 있죠. 자, 5번. 중력이 한 일은 자,
중력이 한 일은 사실 저 위치에서 이 위치 에너지랑 크기가 같겠죠. 맞지? 그럼 얼마가 된다? 9.8 곱하기 2kg 곱하기 2.5m니까 얼마? 49줄. 그러면 그때 속력은 2분의 1 곱하기 질량 2kg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 49줄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중력이 한 일이 운동에너지로 올 거니까 따라서 요거 약분되니까 V는 7m/s. 자, 6번 문제. 자, 6번 문제는 사실 하나하나 계산하기를 바라는 거긴 한데, 봐봐.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잖아. 그리고 이 에너지만 비교하는 거죠. 정확한 값이 얼마인지 구하라는 소리는 아니잖아. 그러면 계산할 때 굳이 9.8을 곱할 필요가 있나? 어차피 다 곱할 건데. 그냥 질량과 높이 곱만 곱해도 되죠. 그러면 A는 1이고 B는 3이고 맞지? C는 2고 D는 4고 E가 3이고 F는 6이죠. B랑 E네. 4번. 됐나요? 왜 자꾸 9.8을 까먹습니까? 자꾸 그렇게 까먹을 거면 껍데기 내놔. 이게 그걸 이해를 못하네. 껍데기 어디 갔어, 껍데기? 까먹었으면 껍질은 남을 거 아니야. 시원하죠? 까먹었다며. 까서 먹으면 뭐가 남아요? 자, 오늘은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그 숙제? 좀 이따가 선생님이 걷어가서 채점해가지고, 자, 오늘은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인데요. 자, 일 에너지 원리. 지난 시간에 일 에너지 원리를 이야기를 해줬었나? 는 안 했죠. 에너지 종류부터 이야기해야 되니까 요거보다. 우리 지난 시간에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공식만 배운 거죠. 딱 그러면은. 일렬까지 갔나? 그러면 저기서 안 풀리는 문제가 있는 게 맞는데.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공식도 안 배우고 잘 풀었네? 저기서 못 풀 문제가 몇 개 있었을 텐데, 그러면. 앞에 거에. 뭐지? 내가 착각했잖아. 일만 배웠다 그래야지 역학적 에너지를 배웠다 그러니까 내가 헷갈리지. 자, 오늘 이제 사실 공부해야 될 건 핵심은 일 에너지 원리인데, 그럼 일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이렇게 틀면 되겠고. 그럼 오늘은 뭘 배울 거냐? 에너지라는 거를 배우고, 그럼 일도 배우고 에너지도 배우면 이제 일 에너지 원리가 뭔지를 이해할 수 있겠다, 그지? 자, 에너지. 굳이 말하자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에너지라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우리 첫 번째. 자, 오늘 배울 내용의 상당수가 속하는 역학적 에너지가 있어요. 역학이라는 건 힘과 관련돼.
힘이나 운동과 관련된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라 그러고, 여기에는 우리가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가 존재를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위치 에너지는 내가 물체한테 힘을 줘서 그 물체의 위치가 변했을 때, 저기 예를 들어 어디 높은 데에 올려놨을 때 그때 가지게 되는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고 하고요. 운동 에너지는 운동 중인 물체가 일을 할 수 있겠죠. 굴러가는 물체는 뭐 상자를 밀고 간다든가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잖아. 그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고 그러고, 오늘 배울 게 사실은 요 두 가지예요. 그럼 이거 말고 다른 에너지는 뭐가 있느냐? 열이 있습니다. 우리 열 에너지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느냐? 자, 온도가 변하죠. 열을 받으면. 그리고 그 온도 때문에 입자의 운동이 바뀌고, 그것 때문에 입자 간격이 바뀌고요. 입자와 입자 사이의 간격이 바뀝니다. 그러면 뭐가 되죠? 팽창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간격이 바뀌면 입자 간 인력이 바뀌어서 뭐를 바꿀 수 있느냐? 물질의 상태를 바꿀 수 있어요. 우리 고체, 액체, 기체 바뀌는 거 있잖아. 화학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는 이 상태 변화를 가르쳐 잠열이라고 합니다. 상태 변화 때 출입하는 에너지. 그 중1 과정 2학기에 있잖아요.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 기화열, 액화열, 승화열, 융해열, 응고열 하는 거. 이거 말고 이제 또 어떤 에너지가 있다? 전기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전기 에너지는 도선을 통해서 전달하는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라 그러는데, 이 전기 에너지는 흔히 저항을 거치면 열이 나고요. 전구나 LED를 지나면 빛을 내죠. 코일을 지나면 자기력을 통해서 일을 만들 수 있게 되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전기 에너지. 그 다음에 파동 에너지나 빛 에너지. 빛이나 파동도 에너지니까, 그지? 그리고 참고로 요 네 가지가 물리학에서 다루는 에너지들이. 우리 맨 처음에 그 이야기 했죠. 책 오른쪽 바닥, 아래 바닥에 그림이 다르다고. 기억해? 모닥불. 맨 앞에. 돋보기. 전구. 기어. 물리학에서 다루는 에너지들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그럼 그거 말고 화학에서는 다루는 에너지가 없나요? 있어요. 화학 에너지라 그래가지고 아마 오늘 화학 시간에 이거 배울 거예요. 반응열. 화학 에너지는 원자끼리 화학 결합을 할 때 결합에 저장되는 에너지. 그래서 뭐가 여기에 속하냐면
우리 음식의 열량 있죠. 칼로리. 그게 화학에너지예요. 그리고 고등과정 가야배물, 핵, 요런 에너지들도 있겠지. 우리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 만들 때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열을 발생시키는데 그 열은 뭐가? 질량이 변해서 열이 나는 거예요.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요거 말고 여러분들 이제 시험 이제 1학기가 끝나고 보통 내가 알기로 독서 기록은 1년에 2번인가 4개 할 거거든. 그죠? 책 읽은 거 있으면은 내라 그러지. 나중에 꼭 읽어봤으면 좋겠는 게 바로 요 영역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기본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는 요즘에 우리 전 세계가 제일 고생하는 게 뭐예요? 석유죠, 석유. 바로 석유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라 그럽니다. 한마디로 신에너지는, 새로운 에너지는 기존에 우리 사람들이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신기술 위주로 만들어진 에너지를 신에너지라 그래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속하는 게 수소에너지, 그리고 수소연료전지라 그래가지고 요거 두 개는 둘 다 수소를 쓰는데 메커니즘이 좀 달라요. 수소에너지는 뭐냐? 수소기체의 성질이 뭐가 있죠?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올 텐데 5학년에. 불 붙이면 터지죠. 펑. 맞지? 그게 수소에너지잖아. 휘발유 대신에, 석유 대신에 수소기체를 엔진에 넣어서 수소기체의 폭발력으로 어떤 엔진을 작동시키는 게 수소에너지. 그럼 수소연료전지는 그거랑은 좀 다른데 요새 다니는 차들도 있어요. 버스도 있고. 친환경 수소버스라고 그 지붕에 적혀있는 버스 본 적 있지? 그건 뭐냐면 물의 전기분해를 거꾸로 반응시키는 거예요. 물의 전기분해가 뭐야? 생각해봐. 물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전기가 통할 수 있는 전해질을 넣고 전류를 흘려주면 플러스 극에서 산소기체가,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기체가 생기는 거란 말이야. 응?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물 더하기 전기에너지는 수소 더하기 산소가 되지. 그럼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어떻게 된다? 수소와 산소를 폭발시키지 않고 특정한 방법으로 잘 결합을 시키면 물이 만들어지면서 뭐가 나온다? 전기에너지가 덤으로 나오겠네. 방법은 어렵겠지만 가능은 할 것 같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전기를 이용해서 전동기, 모터를 돌려서 전기차처럼 달리는 자동차들이 있다고. 그걸 연료전지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게 왜 신에너지인지 선생님은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가는 기술이 하나 더 있어요. 석탄의 액화와 가스화. 여기서 지금은 더 발달해서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걔를 가지고 석유를 만드는 연구도 하고 있어요. 된다면? 그러니까 일종의 인공광합성인 거지. 된다면 어마어마한 일이 될 건데
아직까지 쉬운 연구는 아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성공하고 있다? 석탄을 가지고 액체나 기체, 즉 석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석탄은 탄소로 이루어져 있고 석유는 탄소와 수소가 결합되어 있는 거거든.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생각만 하면 돼? 되게 무식하지만. 그치? 탄소랑 수소를 어떻게든 결합시키는 방법만 연구하면 되겠죠. 2차 대전 때 이미 만들어서 썼습니다. 근데 그게 효율이 너무 낮으니까 더 높은 효율로 만들어내는 방법을 연구한다는 거죠. 요즘에 석유는 많이 쓰지만 석탄은 많이 안 쓰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재생 리필, 다시 채워준다라는 소리죠. 자연계, 태양이나 혹은 달의 인력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에너지들, 혹은 폐기물의 재활용으로 얻어낼 수 있는 에너지들을 재생에너지라고 해요. 그럼 뭐가 있다? 여기에 속하는 게 태양광, 태양열, 풍력, 그 다음에 조수간만의 차, 밀물과 썰물, 파도, 이런 거고, 재활용 에너지는 바이오 에너지나 폐기물 에너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석유를 대체하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을 재생에너지라고 해요. 극단적으로 여기 해운대 그린시티, 이제 옛날에 말하는 해운대 신시가지라고 부르는 곳에서 송정 넘어가는 곳에 딱 보면 해운대 환경관리공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쓰레기 태우는 데예요, 사실은. 근데 왜 그게 환경관리공단이냐? 쓰레기만 태우는 게 아니거든요. 해운대구에서 만들어진 쓰레기를 분리수거한 뒤에 태울 수 있는 쓰레기를 모아서 거기에 갖다 넣습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를 태우면 쓰레기의 총 부피가 많이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러면은 쓰레기 처리하는 데 도움도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얘네들을 너무 낮은 온도에서 태우면 오염물질이 많이 생겨서 안 좋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아주 고온에서 태워야 돼. 근데 이거를 석유로만 태우면 에너지가 너무 아까우니까 뭐를 갖고도 태운다? 수소 가지고도 태워요. 섞어서. 그럼 그렇게 해서 쓰레기를 확 태워서 쓰레기 부피를 줄였으니까 환경에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러고도 뭐가 나? 석유와 수소와 쓰레기를 태워서 난 열이 엄청나게 있잖아. 그 열을 가지고 발전기를 돌려줍니다. 물을 끓여가지고. 그럼 전기도 생겼네? 전기를 만들고 났더니 아직까지 물은 뜨겁죠. 수증기는 뜨거운 수증기가 남아있잖아. 그럼 그 수증기로 뭐 하느냐? 해운대 신시가지 안에 있는 모든 아파트의 난방을 발전소가 대신해 줍니다. 발전소에선 쓰레기를 태운다고 열을 만들잖아. 그러면 그 뜨거운 수증기를 뭐 한다? 인근 아파트 단지 지하 보일러실로 수증기를 보내주는 거야. 뜨거운 수증기를. 그러면 아파트 단지에서 뭐 하면 돼? 그러니까 보일러를 돌리는데 굳이 다른 연료를 태워서 보일러를 돌리는 건 보조적으로만 해야 된다는 거지. 왜? 뜨거운 수증기가 왔잖아. 그럼 그 뜨거운 수증기로 뭐를 데피면? 물을 데피면 뜨거운 물이 되겠죠. 그걸 이제 아파트에 올려주는 거지. 그럼 그 동네 아파트에는 집안에 보일러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발전소에서 만들어낸 열에너지로 난방, 목욕할 때 쓰는 온수를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단히 환경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에너지도 끝까지 쥐어짜죠. 맞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게 신재생 에너지. 결국 왜 이렇게 해야 뭐를 아낄 수 있다?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는 거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런 에너지들은 지금 여기서도 살짝 이야기했다시피 한 가지 에너지로 멈춰 있는 게 아니죠. 뭐 한다? 끊임없이 다른 에너지로 모습을 바꿔가기도 하지. 지금 선생님이 떠들고 있는 건 뭐예요? 아까 점심때 먹은 음식에 있던 화학 에너지로 선생님 체온을 유지하는 열도 내고 공기를 움직여서 파동, 소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정보 전달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여기 천정의 LED는 전기를 빛으로 만들죠. 그럼 우리가 쓰는 이 전기는 뭐로 만들었을까? 아까 말한 쓰레기 태운 거일 수도 있고 원자력 발전소에서 우라늄 핵분열로 만든 전기일 수도 있다는 거죠. 맞지? 그리고 석유나 이런 거는 결국 옛날에 있던 생물들이 생명활동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에너지가 땅속에서 묻혀서 화석이 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연료잖아. 이게 태양에서 온 에너지죠, 결국. 맞지? 이렇게 다른 에너지로 계속 뭐 하기도 한다? 모습을 바꿔주기도 한다. 알겠죠? 빨리 필기. 자, 일 에너지 원리에 이제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첫 번째, 우리 책에 운동 에너지부터 나와 있죠? 자, 운동 에너지란 운동 중인 물체가 가지게 되는 에너지로 물체가 받은 물체가 받은 알짜 힘이 한 일의 양이 운동 에너지로 저장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일 에너지 원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나랑 이제 수업을 되게 오래 했으니까 개와 주위에 대한 개념은 이제 자주 들었다, 그지? 자, 내가 물체한테 어떤 역학적인 일을 해주게 되잖아? 그러면 관심을 두는 건 우리 물체잖아요. 그럼 얘가 뭐다? 개죠. 그럼 그 개의 일을 해준 나는 주위, 외부잖아. 그러면 외부에서 개에다가 일이라는 걸 해준 거니까 어떻게 된다?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의 총합이 증가해야 돼요. 뭐만큼? 받은 일만큼. 그럼 반대로 물체가 외부에다가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봐봐. 개에서
주위로, 이거 주위라고 생각했구나. 계속 주위로 일을 해준다는 소리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 물체의 에너지는 감소하게 되고, 뭐 한 만큼 일을 해준 만큼. 대신에 그 일을 받은 외부의 에너지가 증가하게 된단 말이에요. 얼마만큼? 일을 받은 만큼. 그럼 결국 이 내용을 총정리하면 일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라는 게 일 에너지 원리가 되겠다. 그치? 특히 알짜 힘이 외부에 하는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알짜 힘의 1이고요. 우리 일의 공식은 뭐 곱하기 뭐였다? 힘과 이동 거리의 곱이었다. 그지? 응? 그 다음에 우리 A는 M분의 F, 따라서 F는 MA죠. 맞지? 그러면 어떻게 바뀐다? MAS가 되지. 그 다음에 나오는 식이, 너희들이 이거 기억하려면 모르겠다. EAS는 운동할 때 나왔는데, 가속도 운동, 고등과정이라고 하면서 그래도 식 요 4개는 좀 외워달라 그랬는데, EAS는 요게 있었잖아. 그럼 뭐예요? AS는 2분의 1의 V제곱 빼기 V0 제곱이 되겠지.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이렇게 된다. 그죠? 근데 이게 뭐다? 운동 에너지 변화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의 운동 에너지는 원래 델타의 뜻이 나중에서 처음 뺀 거란 말이야. 뭐가 된다? 이렇게 되죠? 정리하면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 되고, 자, 결국 정리하면 운동 에너지는 질량하고 비례하고, 맞지? 질량에 대해서 운동 에너지 값은 정비례할 거 아니야. 운동 에너지는 속력 제곱에 비례하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속력에 대한 운동 에너지는 이참수 그래프가, 속력 제곱에 대한 운동 에너지 그래프는 정비례 그래프로 나타나겠지. 특히 요거 생각해. 운동 에너지가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자, 이런 그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질량 M인 녀석이 속력 V로 운동하고 있는데, 얘가
마찰력이 있는 어떤 바닥에 놓여진 물체를 S만큼 밀고 갈 수 있다고 친다면 결국 식은 어떻게 된 거야? 2분의 1 mv 제곱이 뭐를 하게 된다?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라는 일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마찰력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이 앞의 내용 때문에 변하지 않죠. 마찰력은 온전히 이 물체 무게랑 요 바닥과 관계에 의해서만 결정나잖아. 그래서 얘는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결국 이동거리와 질량은 정비례 관계겠죠. 속력에 대해서는 제곱에 비례하겠지. 그 말은 뭐다? 여기에 운동 에너지라고 쓰여 있지만 요거 대신에 뭐가 들어가도 된다? 마찰력을 받으면서 움직인 물체의 이동 거리가 들어가도 성립이 된다라는 거지. 조금 저쪽 화면이 좀 잘렸네. 조금 이렇게 좀 더 틀어줘야겠다. 이해가 되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필기. 자, 그러면 이제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게요. 운동이란다. 위치 에너지. 아까 운동 에너지는 이 K였잖아요. 그 K는 키네틱, 동적인 뭐 그런 뜻이고요. 운동 에너지는 이 P인데 여기서 이제 보통 물어보면 포지션 막 이렇게 하는데 포텐셜이라는 뜻입니다. 자, 뜻 혹시 아는 사람 포텐셜? 뜻은? 잠재적인. 왜냐하면 이 위치 에너지는 물체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럼 누가 가지고 있냐? 중력이나 탄성력이 가지고 있는 거야. 봐봐. 요렇게 생각해보자. 어떤 바닥에 질량이 m인 물체가 있잖아. 내가 이 물체를 F라는 힘을 줘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거리를 높이만큼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 올렸다면 이렇게 들어 올리는 일을 했다라고 하면 내가 한 일은 F 곱하기 S죠. 근데 이 물체를 들어 올릴 때 다른 힘이 작용 하나 더 하죠. 무슨 힘이 있을까요? 그렇지. 중력이 작용할 거야. 그러면 중력은 계산하면 우리 9.8 곱하기 질량이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 이동거리인데 중요한 건 이 전체가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들어간다는 거야. 여기서 왜 마이너스가 들어가냐고 물어본다면 봐봐. 힘은 밑으로 가해지는데 물체는 위로 올라갔죠. 맞지? 반대쪽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마이너스야. 그럼 요 문장을 우리 잘하면 생각해보자. 중력이 누구한테 한 일? 물체한테 한 일. 자, 중력이 물체에다가
마이너스 W를 했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라고 봐도 된다? 물체가 누구한테 중력에게 한 일이 플러스 W가 되겠죠. 맞지? 반대 방향이 되니까. 즉, 결국 이 과정에서 만약에 보통 우리 중등은 일정한 속력으로 들어올린단 말이에요. 일정한 속력이다. 알짜임이 0이다. 그 말은 F 이꼴 9.8 곱하기 M이다가 되잖아. 맞지? 그러면 결국 내가 물체한테 한 이만큼의 일과 물체가 중력한테 한 W1 9.8 곱하기 질량 M 곱하기 올라간 높이 H 요 값이 어떻게 된다? 요 두 개가 같겠죠. 맞지? 그러면 결국 중력이 숨겨둔 에너지는 바로 이게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죠. 공식은 얼마? 9.8 곱하기 M 곱하기 H가 되고 결국 뭐가 돼? FS 그래프에서 9.8 곱하기 질량의 일정한 높이를 구하게 되면 이 넓이가 뭐가 된다? 한 일이자 동시에 위치 에너지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가 되겠다. 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 단원 위치 에너지나 운동 에너지 역시 뭐다? 공식 자체는 간단했잖아요. 딱 두 개만 배우면 됐다고. 운동 에너지 공식, 위치 에너지. 그리고 그럼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볼까? 질량이 M인 물체가 기준 높이에서 H 높이에 있다고. 근데 여기에는 나무도막이 집게에 의해서 마찰력을 받고 있는데 내가 얘를 쾅 떨어뜨리면 이 나무도막이 여기서 요만큼 박히겠죠. 여기서 요까지가 뭐다? 이동거리 S가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은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9.8mH가 될 거고 나무도막을 밀어 넣은 일의 양은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 뭐가 된다? 이 에너지량이랑 이 일의 양이 어떻다? 같겠죠. 그러면 9.8mH가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인데 아까랑 똑같게 마찰력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화가 없을 테니까. 질량과 거리는 비례하겠죠. 높이와 거리도 비례하겠지. 그러면 결국 위치 에너지와 질량 위치 에너지와 높이 둘 다 정비례 그래프가 될 거고 생각해보면 얘는 이동거리랑 비례하겠죠.
얘도 이동거리랑 비례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치? 이해가 되죠? 여기까지 필기하고 선생님이 오늘도 프린트를 따로 좀 줄 테니까 그거도 같이 좀 풀어봅시다.